이제는 절차적 쟁점을 넘어서 실체적 쟁점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탄핵 속추 너무 많이 발의했다. 그리고 입법으로 또 이제 대통령실의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폭력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재는 완벽하게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죠. 예. 네. 뭐 하나도 그 탄핵 사유로 탄핵 사유 판단하면서 네. 비상계엄을 그 어떤 선포할 요건 뭐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하나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렇죠. 기재부 장관이 인정했던 것이고 네. 29명을 탄핵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진실을 확인해 보니까 해봤죠.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까지 합한 거고 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합한 거고 22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탄핵한 것이 뭔가 했더니 이진숙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29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우리 양심도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마디로 팩트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 결정문에 국회는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 탄핵 소추를 많이 했다. 이제 그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그 결정에서 이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사실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 결정문에서 윤석열 결정문에서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헌재가 사실은 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은 전 대통령 아니 정치를 해야지. 그리고 총선 때도 이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 이런 네가 식의 얘기를 못한 거야. 했거든요. 네, 네가 보니까, 못한 네. 거야. 왜 정치를 안 하고 왜 검치를 해? 검치로 그냥 칼로 다 베어버리려고 했던 거고 국회를 사실상 배제의 대상으로 썼다. 그러다가 배제하다 보니까 뭐 영수회담도 안 하고 딱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화가 다 차단되니까 거부권만 줄 거부 쓰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그냥 내란 일으키고 혼자 자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따끔하게 윤석열에게 그렇죠. 아주 그냥 네. 훈계조로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야당의 이제 특검법 발의 등을 문제 삼았었는데 그 윤석열 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네가 안 해서 안 한 건데 이걸 왜 야당 탓을 하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거부권 부분을 남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질타를 한 게 아닐 수 없고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도 국회 예결특위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팩폭이다. 완전 팩폭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예. 얘기하면 윤석열 너 혼자 허수아비 때렸어. 약간 이런 식의 팩폭이고 저는 아까 그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그거 남용 아니고요. 만약에 국회가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했다 그러면은 뭐 널리 양해해서 남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그동안 국정 운영했던 걸 보면은 그 문제됐던 인사들 다 하나하나 사유는 다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검사들도 엄밀히 말해서 기소하잖아요. 무죄 안 나옵니까? 무죄 나왔다고 해서 누가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기소권을 남용하셨네요. 줄기소했네요. 이러진 않아요. 남용했다고 확인하죠. 하긴 하는데 지금 국회에 대해서 그렇지. 공격하듯이 네, 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지. 거예요. 네. 물론 무죄 나면 안 되지만. 군사를 동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군을 보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꽉 막혀 있었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양비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좀 판단을 다 내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대는 파면이다.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항이 없는 이유는요. 8명의 재판관이 5개의 사유에 대해서 다 똑같이 판단했고 결국에는 다 중대하니까 파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8 곱하기 5를 하면 40이에요. 네. 40대 0입니다, 사실은. 40대 0으로 왜 윤석열이 5를 곱해요? 패배죠. 이거 이제 5가지 다섯 사유니까 가지니까. 8명이 5개 곱하기 사유를 5에서 곱하기 예, 바로 5 하면 40. 예. 40대 0이다, 사실상. 완승이죠, 아니, 완승. 그런 상황이고 사실. 실제로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런 그 예산 문제라든가 법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자고 주구장창 대통령실에 문을 두드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 아마 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죠. 네. 예. 딱 한 번. 예, 그게 정말 딱 한 번 만났죠. 그것도, 네. 그것도 자기 얘기만 또 한 90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또. 끔찍해요, 끔찍해, 스스로 진짜.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네. 뭐 예산 문제도 무슨 특수활동비 특경비 때문에 뭐 수사를 강짜를 망쳤다 부려버리고. 간첩을 못 잡는다 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영수증을 안 내니까 깎았죠. 그것도 뭘 내라 그랬는데 증빙을 안 하니까 깎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국회에 와서 개원식에도 안 오고요. 완전히 국회를 무시했어요. 대놓고.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네. 할 말이 이도경님이 네.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신인기 변호사님,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계엄 관련해가지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헌재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간명하게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계엄 사령관한테도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심의니까 토론을 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심의권이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은 한덕수 모든 것을 윤석열 그 피청구인을 위해서 종사했던 한덕수마저도 네.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썩 그렇게 공적 마인드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장관도 그 행안부 장관 한 명 빼놓고는 네. 그 국방부 장관까지 그렇죠. 두 사람 빼놓고는 네.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경과도 모르고 네. 짧은 시간 참여했던 뭐 좌담회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들 스스로가 네. 부정하는 뭐 국무회의였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이분이 마음이 한동안 너무나 편했는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심지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뭐 떡도 돌렸다고 합니다.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변호인 접견을 굉장히 긴 시간 오래 여러 횟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맞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중책을 수행한 헌법의 위반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뭐 통제할 방법은 없어서 네. 뭐 그것을 금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일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분으로 쌓이고 네. 객관적인 근거가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형량을 형량을 정할 때 그때 네. 높은 형을 선고받는 네, 원인이 되게끔 해주는 것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중요하죠. 싶습니다. 마음껏 떡을 돌리든 난리치라고 해요. 그냥 제대로 처벌만 받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꾸 그 피고인 인권 얘기하는데 인권도 고려 대상의 가치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만은 인권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잖아요. 그럼 아무도 구금 못하고 아무도 처벌 못하죠. 그러니까 형사사법에서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실체 발견입니다. 실체 발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한 만큼 벌을 받는 게 네. 제1의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도 고려하라. 근데 이걸 뒤바꿔버리니까 참 답답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저희가 이제 열띤 토론하는 사이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진짜 태극기 부대죠. 네, 네. 어제까네. 뭐였지? 네, 태극기 거기- 마크가 보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그 역사적인 그 탄핵 선고 순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어디서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지도부 네. 당대표실에서 지도부 같이 TV로. 네, TV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한 공간이니까 네. 뭐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다 있었을 텐데 네. 서로 좀 어떤 그 두문을 읽는 순간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지죽은 뜻이. 그래요? 네. 야, 그거 조용했다니까 약간 의외인데. 파면 이후에도요? 이제 파면 선고한 다음에. 선고한 다음에 이제 네. 압수하면서 기뻐. 수고했다고 서로 이제 네. 격려하고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이렇게 옆방에 막 와 있었거든요. 기대기하고 막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너무 막 환호 지르고 이러면 또 혹시 또 그죠? 네. 네. 그럴까봐 어쨌든 참느라고 되게 혼났죠. 우리 오윤혜 씨는 아 그만하라고. 울었거든요. 나 지금 모르겠는데 MBC 쇼츠에도 내가 우는 게 나왔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네. 막 울진 않더라도 다들 이렇게 눈물이 좀 글썽글썽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네. 그 4달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등 네.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심지어 남자분들도 맞아. 네, 야, 대표님 울먹울먹 아니고 하셨구나. 네.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저희 네. 남편이 했대요. 오늘 너무 답답해서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한강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1시 22분이 딱 되니까 다 멈춰서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아, 그 한강에 그래요?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화문이나 경복궁에 없었어도 다 네. 한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대요. 자전거가 일제히 네, 멈추면. 정지 화면처럼. 네. 가다가요 막판에 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뭐 얘기할 때 네. 살짝 국회를 나무라는 듯한 맞아, 얘기가 맞아. 잠깐 한 있었잖아요. 챕터 있었어. 네. 갑자기 그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맞아. 법조인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 쫑긋 된 이게 거지. 뭐지? 뭐 이러면서. 그러나 하는데 네. 와 그러나에서 반전.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 국회 봉쇄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이분의 진술을 헌재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줬습니다.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곽종근 사령관, 조성현 단장 그렇죠. 네. 두 사람이 현장에서의 그 체포 활동, 그 뭐 의결 방해 활동에 관한 이런 그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말하고 윤석열이 거짓말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고 자기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으려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진실을 얘기하고 선처를 받겠다는 것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강도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처를 요구할 때 딱 강도죄만 자백을 하거나 네. 조금 낮춰서 절도죄를 자백한 다음에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나 살인 강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과장해서 자백한 다음에 봐달라고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처만 유일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쓰리스타 특전사령관 자리까지 줬던 그런 인물이고 네. 수방사의 그 제일 경비단장입니까? 가장 그 잘 나가는 최고의 보직을 이렇게 그렇죠. 줬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 고마운 윤석열을 위해를 향해서 무슨 적대감이 있길래 자기를 죽이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얘기 자체로 뭐 검찰 조선이 뭐니 나는 다 필요도 없고 필요 없이. 전문인과 네. 다 필요 없고 두 개만으로도 진상은 인정이 되는 아니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윤석열이라는 그 메신저 자체가 너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도 일단 그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지. 이 복수의 사람들의 증언 내지는 또 뭐 카카오톡으로도 뭐 체포와 관련돼서는 이미 다 물적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의 뭐 증언만 가지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었고 사실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 안 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증거로 다 갖다가 맞아요. 인정이 네. 됐던 거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법리에서 뭐 절차 가지고 조금 시비 거는 정도지 뭐 나머지는 스무스하게 다 인정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 건든 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체포 대상에 사법부에 있는 분들을 맞아. 넣은 게 참 패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언급됐잖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사법부 독립 침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좀 이 부분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게 정말 사법부 이제 법관들이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일 것 같아요. 다 판사 사실은 출신인데. 그리고 그 저기 서부지원 그 폭동도 물론 윤석열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영향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예. 이렇게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그죠? 항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체포할 때도 막 저항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런 법원에 대한 폭력 그리고 공격까지 이르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문영배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집 앞까지 가가지고 계속 그들이 맞아요. 못 살게 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것도 막 아주 그 화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거예요. 특히 문영배 재판 그 권한대행한테는 그 저 허위 사실을 말도 안 가지고 되는 막 음란물을 야동 유포했다는 뭐 이런 거 식의. 야설인지 야동인지 네. 하여튼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사실로 막 유포를 그렇죠. 하고 네. 그걸 또 국힘 의원이 막 인용을 하고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안 좋은 영향 당연히 미쳤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행간의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야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던 게 네. 그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내면서 맞아요. 네. 국회가 탄핵 너무 많이 했다는 취지를 하면서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일부 재판관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용으로 빨리 결론 안 내는 것 같다.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들려가지고 사실 굉장히 저희가 곤란했었거든요. 한때. 네, 그런데 보니까 음. 있긴 있었네 그런 사람이 그죠? 확실하게 자기가 보충 의원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던 것 같다, 그죠? 논의 과정, 형이 과정에서. 네, 보니까 이렇게 네. 쭉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앞에 네. 각하 부분에서 다른 얘기도 있으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이걸 각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아마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죠. 제 느낌에는 왜 그 구속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막 이상하고 왜 14일 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막 맞아요. 이런 과정 네. 이 과정에서 아마 이거는 뭐 제 짐작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아마 한두 명이 각하 주장하고 한 명 기각 주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고성도 오가고 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그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확실히 기각이야, 나는 확실히 각하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결론 내린 건 아니죠. 그렇죠. 열려 있었지만 어쨌든 약간 뭔가가 잘못 흘러갈 뻔했다. 예. 그래도 진짜 아찔했어요. 결론은 네. 버킹엄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헌재가 어떻게 얘기했냐.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하고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둘이서 주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정영식 재판관이 이 초안을 쓸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여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네. 게 굉장히 용어 하나 선택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건 꼭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단어를 뭐 A라고 표현하냐, B로 표현하냐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책 안 잡히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의 인식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언급을 해요. 네. 윤석열의 뇌구조도를 그려본 거예요. 이 인간의 뇌는 이랬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소추 사유 중에 5번째가 원래 체포인데 사실 체포라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위치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맞아, 위치 확인 맞아. 뭐 예. 예를 들면 뭐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냥 바보 뭐 이런 정도로 약간 순화시키는 나름의 노력을 많이 했다. 네. 아니 또 뭐 그렇게 보여줘요. 이해할 수 있으나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하나, 이쪽이 많이 하나. 나오고.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 혹시나 뭐지 이게 만에 무슨 하나 왜 이런 말이 중대성 나오는 거지? 관련해가지고. 그거 저는 네. 정영식 재판관 작품으로 봅니다. 이거는 넣어줘. 넣어줘. 요거 인식 넣어줘야 이거 나 안 넣어주면 인용한다. 안 된다. 이렇게 네. 딜을 좀 했겠죠. 뭐 나름. 어쨌든 간에 잘 뭐 됐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니, 아름다운 결정문이 나왔어요. 결국. 레드캣님이 눈물의 여왕 오윤혜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SHH님이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이쁠 수가요. 똑똑하고 스마트한 멋진 분 하면서 이렇게 웃음 표시도 해주셨고 싱글 몬트님도 이현주 의원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결정문 문장이 있었어요.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장면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군인들도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런 비극이 있었다라는 걸 딱 언급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이 사태가 윤석열이 뭐 계엄을 경고성 계엄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주장이 옳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군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우리 시민들이 현명했기 때문에 사태를 막은 거다라는 굉장히 결론도 정확하게 헌재가 판단했어요. 정확하게 네. 결론 내려준 맞아. 겁니다.